밥값이라도 벌어와. 아니면 고아원이나 가던지. 삼촌의 목소리가 빌라 계단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돌아가는 딸깍거림이 들렸죠. 17살 수연이는 찬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 끈을 꽉 움켜 잡았지만 가방 안에는 별게 없었어요. 교복 2벌과 속옷 몇 개, 그리고 엄마가 남긴 작은 목걸이 하나뿐이었죠. 계단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불안정한 불빛이 수연이의 그림자를 벽에 일그러뜨렸어요. 다른 집에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따뜻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수연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수연이가 삼촌 집에 온 건 불과 4개월 전의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장례식장에서 삼촌이 말했죠. 얘는 내가 맡겠어. 친척이라곤 나밖에 없잖아.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 알았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삼촌은 점점 차가워졌고 수연이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죠. 특히 삼촌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이면 더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밥만 축내고 뭐 하는 거야.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도 결국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죠. 수연이는 힘겹게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게 발바닥을 자극했어요. 12월 마지막 밤 한파주의보가 내린 서울의 거리는 칼바람으로 가득했죠. 빌라를 벗어나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뺨이 따가웠어요. 눈물이 나는 건지 바람 때문에 눈이 시린 건지 구분이 안 됐죠. 수연이는 해진 외투깃을 바짝 세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거리는 이미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도 수연이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17살 여학생이 이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이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연이와 할머니의 따뜻한 만남이 어떻게 시작될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새벽 4시 반 서울 남구로 시장 골목 어귀에서 신문 가방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20kg짜리 신문 더미를 들고 3시간째 돌고 있었거든요. 오늘따라 추위가 유난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렸다던데 체감은 영하 15도쯤 되는 것 같았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아니, 입김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가로등 불빛 때문이었죠. 그마저도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뗄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신발 밑창이 너무 얇았거든요. 겨울에 신을 부츠는 없었고 가진 거라곤 이 낡은 운동화뿐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아침을 걸은 게 문제였죠. 아니, 사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친척 집에서 쫓겨나온 지 사흘째였거든요. 삼촌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먹을 밥값이라도 벌어와. 아니면 당장 나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신문 배달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였어요. 하루 45,000원. 한 달이면 135만 원 정도 되겠죠. 고시원비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고시원 보증금 30만 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흘은 찜질방을 전전했죠. 10,000원짜리 하루 숙박. 씻을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잘 수는 없었어요. 오늘은 그 10,000원도 아까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찜질방 돈은 모자랐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파고들었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불빛이었어요. 다른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그곳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죠. 가까이 갈수록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은정우동.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미 주저앉고 있었죠.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콰당. 신문 가방이 먼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털썩 주저앉았죠. 문턱에 기댄 채로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잠들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얘야, 거기서 뭐하고 있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 느껴졌어요. 귓속으로 물이 들어간 것처럼 웅웅거렸죠. 아이고, 얼어 죽겠구나.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니, 제 손이 너무 차가워서 따뜻하게 느껴진 걸까요? 일단 들어오렴. 몸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을 디뎠지만 제대로 걷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딸깍.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온기였어요. 진짜 온기였습니다. 바깥의 칼바람이 한순간에 차단됐어요. 귓가를 때리던 바람 소리도 멈췄죠. 대신 들려온 건 보글보글 끓는 소리였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 같았어요. 여기 앉아.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테이블에 기댔죠.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애써 떴습니다. 흐릿하게 보였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움직임은 민첩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가 어디론가 갔다 왔어요. 담요를 가져오셨죠. 푸석한 담요였지만 포근했습니다. 어깨에 덮어주시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먼저 이거 마셔. 따뜻한 물컵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할머니가 제 손을 감싸 쥐어주셨어요. 컵을 입으로 가져다 대주셨습니다. 천천히. 따뜻한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얼어붙었던 몸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냄비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면을 넣는 소리도 들렸죠. 챙그랑. 국자 소리였어요.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죠.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배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선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젓가락 2개였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었죠. 다 됐다. 할머니가 그릇을 들고 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우동이었어요. 면이 반쯤 들어있는 작은 그릇이었죠.
여긴 춥지 않으니까. 국물부터 한 숟갈. 할머니가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숟가락이 덜덜 떨렸죠. 입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었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무너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사흘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냐고 묻지도 않으셨죠. 그냥 곁에 앉아 계셨어요. 휴지를 건네주시고 또 토닥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운 것 같았어요. 눈물이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야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목 넘김이 좋았죠.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반 공기였지만 배가 불렀어요. 아니, 마음이 불렀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주변이 선명하게 보였죠.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이름이 뭐니? 한수연이요. 아니, 한수연입니다. 그래, 수연아. 갈 곳은 있니?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환한 한숨은 아니었습니다. 밥은 언제 먹었니? 어제 아니 그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주방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꺼내 오셨어요. 주먹밥이었습니다. 작게 2개 만들어 오셨죠. 이것도 먹어. 아직 배고프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배가 고팠거든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김이 고소했습니다. 속에 작은 매실장아찌가 들어 있었죠.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으면서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보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나니 정말 배가 불렀어요. 몸에 힘도 돌아왔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그런 말은.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쯤 되었을까요?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잘 거니?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둔 곳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저를 우동집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이불과 베개가 포개져 놓여 있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또 다른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여기서 자렴. 이불이 좀 오래됐지만 따뜻할 거야. 이불을 펴주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펼쳐주시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할머니와 함께 있는 소년의 모습이 여러 장 있었는데 아마 할머니의 아드님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근 사진은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꽁꽁 얼어있던 몸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점차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고맙긴. 푹 자거라, 수연아. 할머니가 방불을 끄고 나가시면서 문을 살짝 열어두셨어요. 완전히 어둡지 않게, 무서워하지 않게 말이죠.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얼어 죽을 뻔했던 제가 지금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곳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할머니가 설거지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조차 제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제 마음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따뜻한 느낌이 얼어붙었던 마음 한 구석을 천천히 녹여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소중한 신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어요. 좁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자고 있던 저는 부드러운 빛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간 어젯밤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신문 가방을 끌며 쓰러졌던 일, 우동집 문턱에 주저앉았던 일,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낯선 곳이 아니라 은정 우동집에 있다는 걸 깨닫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엌 쪽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칵, 찰칵. 도마 위에 칼이 닿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죠. 그 소리가 제게는 평온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불을 정리하고 작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주방 모습이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춥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따뜻했죠.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거든요. 작은 테이블 위에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국물과 함께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부드러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 깊은 곳까지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한 그릇에 담긴 할머니의 마음이었죠. 할머니가 옆자리에 앉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알아채신 거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물으셨어요. 3달 전부터라고, 내년 봄에 칠 거라고 대답했죠.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제 미래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신 할머니는 한 달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시간 날 때 가게 일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민폐가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서로 돕는 거라고 하셨어요. 혼자 있으니 외롭기도 했다고요. 공부 꼭 하고 시간 날 때 가게 일도 조금씩 도우라는 할머니의 부탁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공부도 하고 우동집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이어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데었지만 참았어요.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닦아냈죠. 주방으로 옮겨 면 삶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냄비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3분, 5분, 7분.
주문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고 하셨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채를 받아 면을 건지는데 손이 떨려서 면발이 툭툭 끊어졌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죠. 할머니가 그릇에 담으시고 육수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가스오붓이 한 줌을 올리셨어요. 젓가락 2개로 딱 2번 두드리시고 국자로 1번 저으셨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무슨 의식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에 몰두했어요. 그릇이 쌓이고 또 쌓였죠. 손이 빨개지고 물집이 잡힐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한 달 그 시간 동안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발이 퉁퉁 부은 것 같았죠.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밤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겨울밤, 두 사람 사이에 작지만 소중한 신뢰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어느새 제 일상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 3시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가 이미 우동집 문을 열고 계셨어요. 아침을 함께 먹고 오전에는 가게 일을 도왔죠. 오전 11시쯤 되면 할머니가 학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점심도 싸주셨어요. 학원에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기초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오후 6시 학원을 마치고 우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손님 시간이었어요.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손님 응대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살짝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점점 익숙해졌죠.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잘 다니고 있지? 매일 오시는 아저씨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검정고시 붙으면 우리가 잔치해 줄게. 옆집 아주머니도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 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시간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할머니와 함께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를 준비했죠.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셨습니다. 수연아, 학원은 어때? 힘들진 않니?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행복하다고요.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천천히 쌓아가자. 급할 것 없단다.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다고요. 나도 그래, 수연아. 나도 참 오래 외로웠거든. 이제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외로웠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학원 숙제를 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여긴 춥지 않으니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우동집 안은 따뜻했어요. 두 사람의 마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약속은 어느새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었으니까요.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가 이미 우동집 문을 열고 계셨어요. 아침을 함께 먹고 오전에는 가게 일을 도왔죠. 그날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정 할머니,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순댓국집 딸 박가영이었어요. 제 또래였죠. 요즘 손님 늘었다면서요? 메뉴판 좀 바꿔보면 어때요?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젊은 감각이 느껴졌어요. 가영이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소개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손글씨 잘 쓴다고 함께 만들어 보라고 하셨죠. 그날 오후 학원을 마치고 돌아와 가영이와 함께 메뉴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영이가 사진을 찍고 저는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어요. 빛이 좋아. 국물 표면에 별 뜬 것 같아. 가영이가 우동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새 메뉴판을 걸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면결이 달라졌네. 더 쫄깃한 것 같은데? 단골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죠. 상인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장 안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가영이가 배달앱 등록도 도와줬습니다. 처음이라 배달 범위는 좁았지만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저도 손님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미소 지어 주셨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우동을 후루룩 소리 내어 먹었습니다. 문종 소리와 함께 손님이 나갔고 영수증 뽑는 소리가 찌직 울렸어요. 할머니가 흑백 사진 앞으로 가셨습니다. 평소보다 길게 서 계셨어요. 젓가락 2개를 들어 딱 2번 두드리시고 국자로 1번 저으셨죠. 조용했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궁금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매일 저 의식을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뒷모습이 조금 외로워 보였거든요.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춥지 않으니까. 그러니 천천히. 손님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오늘따라 제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여기는 따뜻하니까요. 정리를 마치고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짚으셨어요.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죠. 할머니,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할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숨을 고르셨죠.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걱정 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여전히 따뜻했지만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죠. 그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우동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여기는 춥지 않다고 하셨죠. 천천히 가도 된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으신 걸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할머니께 꼭 병원 가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함보다 먼저 찾아온 건 시련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골목 입구에 공사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 일주일간 차량 진입이 막힌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배달 주문이 끊길 거라는 걸 아셨나 봐요. 설상가상으로 골목 맞은편에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퓨전 우동바라는 현란한 네온 사인이었어요. 신상 오픈 50% 할인이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렸죠. 젊은 사장이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사진들과 이벤트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빈 테이블만 보였어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장 단톡방에 우리 가게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위생 불량이라는 글과 함께요. 거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청소하셨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상인회에서 위생 점검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오랜 세월 지켜온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리면 돼요. 우린 소리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가영이와 의논했습니다. 주방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손님들이 직접 볼 수 있게요.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면 삶는 소리, 국물 끓는 소리, 가스오붓이 떨어지는 소리. 모든 걸 생생하게 담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듣고 찾아왔다는 분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위생 점검 날이 왔습니다. 상인의 간사님이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냉장고, 싱크대, 주방 바닥까지. 여긴 깨끗하네. 라이브? 재밌는 걸 하네. 간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검을 통과했어요. 루머는 거짓으로 밝혀졌죠. 배달앱에 사진 있는 후기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영이가 주도했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소문이 다시 퍼졌죠. 좋은 소문으로요. 소리 보고 왔어요. 이 집 진짜 맛있더라.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고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이 따뜻한 곳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가 다시 가슴을 짚으셨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아파 보이셨어요. 벽에 기대 앉으시며 약을 꺼내셨습니다. 서랍에 숨겨둔 약봉지였어요. 제가 모르게 드시던 약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좀 쉬면 돼.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가게는 지켰지만 할머니는 괜찮으신 걸까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할머니와 저는 카운터 옆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빗소리를 들었죠. 할머니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따라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벽에 걸린 그 사진 속 젊은 선원의 모습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 속 분은 누구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셨죠.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이름은 한솔이었다고, 선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5살 때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에게도 저처럼 아픈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 착한 아이였다고 하셨어요. 매일 우동 한 그릇씩 먹고 나갔다고요. 바다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동부터 찾았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할머니의 옆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뒤로 혼자였다고 하셨어요. 그땐 매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던 아이였는데 그 후론 아무도 없는 가게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른다고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이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셨는지, 왜 매일 그 의식을 하시는지. 할머니도 저처럼 혼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랫동안 외로움을 견뎌온 거였죠.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그리웠을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젓가락 2번, 국자 1번. 한솔이가 좋아하던 거라고 하셨어요. 파도 소리가 그릇에서 들릴 때가 있다고, 그럴 때면 한솔이가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사진 속 아들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다고, 제가 옆에 있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슬픔이 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 소리를 제가 계속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솔이 오빠의 소리도, 할머니의 소리도요. 그날 밤 우리는 가게 한켠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한솔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들었죠. 참 장난꾸러기였다고 하셨어요. 우동집에서 뛰어다니다 그릇을 깨뜨린 적도 있었다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픈 기억만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손님들이 오시면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꼭 지금 저 같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할머니는 제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픔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족 같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연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이 이어진 그런 관계였죠. 앞으로도 할머니 옆에 있겠다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다고, 함께 천천히 가자고 하셨죠. 할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 같았어요. 한솔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할머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좋아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셨어요.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죠. 한솔이가 저를 보내준 건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빗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작은 공간은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우동집 안에는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더 깊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저도 진짜 가족을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벽에 걸린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작은 우동집은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관계로 말이에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 진학도 준비하고 있었죠. 우동집에서는 할머니와 찰떡궁합으로 일을 도왔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우동 한 그릇 정도는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동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제 따뜻한 인사와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음식,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화목한 분위기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할머니에게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할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주방 벽에 잠시 기대는 모습도 보였어요. 우동을 만들다가 갑자기 멈춰서 숨을 고르시는 일도 있었죠. 괜찮으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웃어 넘기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금방 나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가끔 손이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거든요. 밤이면 할머니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동집 마감을 마치고 할머니가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제가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품어준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어요. 병원에 간 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되었고 협심증이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길어야 한 달 정도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진 것 같았죠. 귀를 막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뚝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죠. 이 나이면 이만하면 오래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이른 이별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셨죠.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이었지만 제게는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동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둘은 함께 주방에 섰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파를 썰고 가스오부시를 준비하고
모든 동작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어요. 할머니는 면을 삶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만큼 손놀림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마지막 우동.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저와 할머니가 함께 살아온 시간, 그 따뜻하고 소중했던 날들이 모두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완성된 우동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건 내가 제일 처음 먹어줘야 해. 울음을 참으며 우동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우동은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동을 씹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우동집에 온 추운 겨울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만족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가 가스오붓이 한 줌을 올리셨습니다. 젓가락 2번, 국자 1번. 그리고 귀를 기울이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해. 한 소리를 위한 이 의식을 말이야.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와 숨소리만 들렸어요. 6초, 7초, 8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할머니의 모든 사랑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즉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어져 있었고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다고, 제가 곁에 와줘서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 됐을 거라고, 정말 감사했다고 울음을 꾹 참고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저는 할머니에게 2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2손으로 감싸며 마지막 힘을 전해드리려 했죠. 우동집 너무 걱정하지 말고 꿈을 찾아가라고, 한솔이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하늘에서 만나면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내 딸아.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 울음에는 이별의 아픔과 감사, 그리고 깊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세상이지만 그 사랑만큼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평온하게 영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없는 첫 아침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딱딱 2번 두드리고 국자로 1번 저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하시던 그 의식을 말이죠. 한솔이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동집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안함이라는 종이를 붙였어요.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옆집 아주머니, 단골 버스 기사 아저씨, 가영이까지 모두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추도의 날 상인회에서 장사를 멈추고 국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큰 냄비에 우동을 끓여서 할머니를 기렸어요.
펄펄 끓는 국물 소리가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퓨전 우동바 사장 정도환이었습니다. 조화 한 다발을 들고 와서는 조용히 놓고 갔어요.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경쟁자였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알아봐 주신 거였죠. 며칠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가게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할머니가 혼자 감당하시던 것들이었어요. 장부를 뒤져보니 밀린 게 적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무리하셨던 거예요. 학원비, 생활비,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상인의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상인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습니다. 각자 조금씩 모아서 밀린 비용을 정산해 주셨죠. 우린 함께 밥 한 그릇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동네라고 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이 따뜻한 인연들이 저까지 감싸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던 거였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할머니의 우동집을 이어가겠다고 간판업자를 불렀습니다. 새 간판을 주문했어요. 은정우동, 대표 한수연. 할머니의 이름 아래 제 이름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따뜻한 곳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간판업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동집에서 혼자 잤습니다. 적막했어요.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은 할머니와 한솔이 오빠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할머니가 주신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했고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솔이 오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도 새로 걸어두었죠. 젓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딱딱 국자로 한번 저었어요. 이제 이 의식을 제가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솔이 오빠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동집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사랑은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어갈 제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긴 춥지 않으니까. 그러니 천천히. 네, 할머니. 천천히 갈게요. 할머니가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어요. 새 간판 은정우동 대표 한수연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요리학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운 기술에 할머니께 물려받은 마음을 더해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전통적인 우동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를 위한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에게서 배운 정성이었죠. 하나하나 재료를 다듬을 때마다, 면을 삶을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가게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붐볐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우동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수연 씨 우동 정말 맛있어요.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하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소중히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사진, 함께 우동을 만들던 사진, 할머니의 마지막 생신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그 사진들 앞에서 작은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국화꽃 한 송이를 작은 화병에 꽂아두었죠. 젓가락 2개로 딱 2번 두드리고 국자로 1번 저었습니다. 한솔이 오빠를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듯한 소년이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젖은 옷에 떨리는 몸,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열었어요. 여긴 춥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몇 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갈 곳 없는 그 표정.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어요.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젓가락 2번, 국자 1번, 그리고 가스오붓이 한 줌을 올렸어요. 소년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제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듯이 그냥 곁에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등을 토닥여주고 때로는 휴지를 건네주면서. 소년이 우동을 다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냐고요? 없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내일 천천히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듯이.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처음 재워주셨던 그 방이었죠. 이불을 펼쳐주며 말했어요. 푹 자거라. 내일은 따뜻할 거야.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솔이 오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할머니도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젓가락 2번, 국자 1번. 마지막 의식을 마치고 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동집 안은 따뜻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제게로,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태를 바꿔 계속 흘러갈 뿐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그 소년과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검정고시는 준비하고 있는지, 일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여기는 춥지 않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듯이. 은정우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할머니와 한솔이, 오빠, 그리고 제가 함께 만든 작은 기적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꿔 흐른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진리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따뜻한 첫 만남의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